생각이 듭니다. 또 뭐가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 유명한 스드메 준비해보고 싶었어요. 맞아요. 스드메. 이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이잖아요. 저도 사실상 방송을 좀 하면서도 이렇게 메이크업도 하지만 사실 메이크업 같은 것도 많이 받아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결혼식 당일날 너무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정말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 계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전에 메이크업도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장의 부분에서 눈화장을 좀 진하게 하는 편이에요. 화장에 대해서는 다 괜찮은데 눈화장을 좀 더 완벽하게 해줄 수 있는 곳을 좀 찾았었거든요. 결혼식 당일에도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더니 너무너무 만족했던 그날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평소에 받아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드레스 같은 경우도 이런 것도 있거든요. 벨라인이냐, 머메이드 라인이냐, 야. A 라인이냐, 야. 아예 뭐 진짜 미카도처럼 깔끔한 실크 라인이냐, 와. 비즈가 확 박혀 있냐, 오, 왕관을 네. 쓸 거냐, 아니면 여기에 뭘 붙이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저 사실 다 너무 예뻐서 네. 벌써부터 고민돼요. 아 그래요? 저는 네. 사실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저는 머메이드 라인을 입었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조건 저는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나는 무조건 머메이드 막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벨라인도 입어보고 다양하게 많이 입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만삭 사진에도 드레스 입는 경우도 있고요. 리마인드 웨딩이라고 해서 웨딩 드레스를 입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까지 이제 여러분들께서 고민해 보셨을 때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마시고 다양하게 입어보시는 걸 아주 추천을 드립니다. 아 요즘에는요 스튜디오를 그냥 형식적으로 어디 가서 사진 보면서 나 이 스튜디오에서 사진 찍을래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자체적으로 스냅 사진으로 돌려서 찍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뭐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것들 뭐 다니고 이런 게 되게 피곤해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업체 딱 한 군데 정해가지고 바로 이제 촬영을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어떻게 찍으시고 싶으세요? 저희 대표님이 사진 작가시기 때문에 네. 사진은 부탁드리고 아이고 지인 찬스를 쓰시겠다 이 그럼요. 말이죠. 네, 네. 그리고 만약에 결혼식을 할 때도 영상 촬영은 저희 영상팀한테 아 부탁할 그렇구나. 겁니다. 아, 네. 지인 찬스 쓰시겠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취향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인터뷰 영상을 제가 또 결혼식 당일날 이렇게 찍었었는데 지금 사실 보진 않지만 기억이 다 나요. 집에 가서 신혼여행 갔다 와서 양가 인사드리고 집 정리하면서 그걸 한번 봤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영상도 저는 추억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고 만약에 나는 영상 진짜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나는 그러한 돈을 좀 아껴서 다른 곳에 쓰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게 또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게끔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한복이랑 예복 아, 대여하는 거예요. 네, 요즘에는 한복을 사실 맞추진 않으시더라고요. 대여를 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또 맞췄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신우가 결혼을 하면서 그 한복을 입게 됐어요. 제가 결혼한 지 이제 5년 넘고 6년 차를 달려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되게 기분이 좋았고 한복을 입을 경우가 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맞춰서 지금까지 뭐 2번밖에 입진 않았지만 그래도 뭔가 간직하는 거에 대한 이상한 신호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는 맞추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한복에 맞추실 그런 돈들을 좀 아껴셔서 좀 더 최고의 그 음식점이나 아니면 사진이라던가 내가 할애해야 될 부분에다가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취향별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습니다. 근데 남성들도 이제 예복을 맞추셔야 되잖아요. 네. 대여도 괜찮겠지만 한복을 맞추는 것처럼 남편도 예복을 하나 딱 맞추셔가지고 그냥 그 추억을 계속해서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그 옷 살찌셔가 안 들어갈 겁니다. 행복에 겨우셔가지고요. 살쪄가 안 들어가. 그러면서 이 정장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을 빼야겠다 라는 마음을 먹으셔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좋아.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제 중요한 사회자, 주례, 축가, 가방순위, 부케순위. 야, 요즘에 가방순위, 부탁드려야죠. 부케순위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구나. 저는 사회자 같은 경우는요. 요즘에는 MC분들, 아나운서분들도 이렇게 소빙을 많이 하시던데 미혼은 안 된다라는 거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저희 때는 미혼보다는 사회 보시는 분들은 무조건 결혼하시는 분으로 네, 정말요? 하는 게 뭐 원칙 아닌 원칙처럼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 결혼에 한번 해보신 분들은 달라요. 그래서 그 느낌을 알아요. 아유, 고생하겠구나. 하지만 너 결혼 진짜 잘했네. 약간 그런 것들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회 볼 때도 좀 짓궂게 하시는 분들이 다 그런 애환이 녹여 들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요즘에는 여자 아나운서도 초대를 하셔가지고 네. 또 진행을 하시는 부분도 보면서 깔끔하고 음. 아주 진짜 고급스럽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취향에 따라서 재미있게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주례 없는 결혼식도 많이 하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협의를 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고 네. 가방 순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베프가 받지 않을까요? 돈이다 보니까 신부의 가방을 들고 있다가 봉투 주면은 신부 대기실에서 받았던 봉투를 계속 넣어주는 거죠. 믿을 수 있는 친구여야지만 가능하다라는 거. 보통은 자매라면 친동생 아니 친언니가 그렇게 하거나 정말 친한 BF가 그렇게 가방 순위 역할을 하기도 하고 부케 순위는 아무래도 결혼을 다 했는 상황에서 내가 마지막 주자다. 그러면 나는 줄 사람이 없잖아. 그러면 회사 동료나 회사 후배나 이렇게 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부케는 사실상 좀 그래도 좀 소중한 사람들이 받으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받은 부케를 100일 정도 말려가지고 다시 선물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저는 실제로 부케 순이한테 부케를 넘겼다가 100일 정도 된 그거를 다시 받았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우와. 그 친구가 그 당시 제가 결혼하는 시기에 약 18년 친구였는데 아유 그때 얼마나 욕을 찰지게 하는지 왜 18년 친구 그러면서 결혼식장에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회자, 뭐 주례, 축가, 가방순이, 부케순이 다 지인들로 이렇게 꾸리셔가지고 그럼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 옆에서 이렇게 같이 축하해주는 걸 좀 즐겨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가 있죠? 신혼집을 아. 준비해야죠. 중요하죠. 제일 중요하죠.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반반 결혼식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희 윗세대들도 마찬가지고 남성분들이 보통은 해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가구나 외적인 것들 그런 식으로 또 여성들이 다 준비를 했었는데 네. 요즘에는 반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때에 따라는 환경적인 부분 때문에 남자가 해오시는 집안 그리고 여자가 해오는 집안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양가 집안의 허락을 다 받은 상태에서 우리는 도움받지 않겠다. 우리가 뭐 신혼부부 대출을 해서 하겠다. 이런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께서 골라야 되시는 건 정해진 이 금액 안에서 어떤 집을 가실지 아파트를 가실지 주택을 가실지 빌라를 가실지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평수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잘 생각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그냥 넓은 평수로 가서 한 20년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재개발 들어가는 그런 집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이 지역의 이 땅 위에서 나는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뭐가 좋다라는 것보다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상황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집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내 맘대로 쉽게 나오는 부분이 없거든요. 때에 따라서 기다려야 되는 경우 또 때에 따라서는 금세 내가 원하는 집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아마 조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적인 부분도 생각하셔야 되고 인테리어 같은 경우는 컬러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께서 고르셔야 되고 이불 컬러부터 시작해서요. 고를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말 성향인 것 같아요. 네.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 게 결혼 리스트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뭐가 있죠? 제가 좀 참여를 하는 네. 청첩장. 청첩장. 네. 청첩장은 모바일도 있고요. 그리고 지면으로 청첩장이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 장소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저는 청첩장의 디자인보다 더 중요한 게 개수라고 생각해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부를지 그리고 어머님, 아버님들께서 얼마나 또 부르실지 그래서 이런 것들 장수를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네. 것들은 아무래도 여성적인 취향들에 좀 맞춰주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깔끔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 모던 스타일 아니면 아기자기하게 이런 것들 많이 봤었기 때문에 요즘의 트렌드는 거의 대부분 지면 안 돌리는 게 또 트렌드이기도 하더라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꼭 준비를 하셔서 그 안에 계좌번호를 꼭 넣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진심으로 축하를 해주고 싶은데 못 오는 경우가 생길 수 맞아요. 있잖아요. 신랑 신부 지금 바쁜 마당에 네. 계좌번호 뭐야 이렇게 묻는 것도 좀 그렇기 때문에 네. 계좌번호는 모바일이든 지면이든 꼭 써주시는 게 약간의 에티켓처럼 변화되는 것 같습니다. 예단은 여러분들 현금 예단이 있고요. 현물 예단이 있는데 그런 거 보셨죠? 사랑과 전쟁. 난 현금 5천만 원 가지고 오너라. 이런 거. 어머, 이거 무슨 일이야? 맞죠? 어머머머. 요즘에 지독한 시어머니들, 시아버님들 웬만하면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꾸민비라고 해가지고 가방을 또 받는 경우 아니면 뭐 돈을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돈을 이렇게 주고받기식의 또 그런 절차가 있어요. 평소에 이 가방 브랜드를 갖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무조건 다 필요 없고 이 가방만 무조건 받겠다. 이런 또 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꾸민비 이런 것들도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은 서로가 협의를 잘 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생략을 안 하고 정확하게 FM대로 하실 거라고 한다면 음. 서운하지 않게 서로를 배려하는 그러한 마음이 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네, 또 뭐가 있죠? 제가 또 뷔페를 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웨딩홀 뷔페를 또 시식해봐야죠. 가야죠. 옳다구나 가야죠. 여러분들 주말 되면요. 예식장에 실장님들께서 한 번씩 오라고 하시거든요. 2분 정도는 아마 신랑 신부는 무료로 이렇게 티켓도 주시고 하는데 오. 많이 드시러 다녀보시는 게 아마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는 걸로 해서 많은 손님들한테 만족감을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신혼집을 준비했으니 가정, 가구, 혼수를 준비해야죠. 맞아요. 서로가 금액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율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전자관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백화점을 가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니면 아예 온라인으로 주문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러한 것들은 정해져 있는 금액 안에서 꼭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요즘에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TV 있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이것도 뭐 사실 소파가 없으신 그 집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음. 생각하셔야 되고 식탁 아우, 중요하다라고 너무 생각이 중요해요. 듭니다. 거기에다가 세탁기. 세탁기 무조건 중요하죠. 너무. 여기에다가 침대. 요즘에는 바닥 생활 하시는 분들 웬만하면 없으실 것 같은데 매트리스만 따로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선에서 플러스 알파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런 거 음. 있잖아요. 김치 냉장고, 네. 건조기, 아. 스타일러, 식세기 뭐 정말 다양하게 많더라고요. 아파트에 같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따로 이렇게 사야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난 스타일러는 필요 없으니까 무조건 난 TV 왕창 큰 거 100인치 있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저는 이 가전과 가구를 준비하실 때 이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가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오래 쓰는 경우가 많겠지만 가구 같은 경우는 아이가 태어나면 찢어지기도 하고 부서지기도 하기 때문에 맞네요. 처음부터 그렇게 좀 좋은 걸 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네. 저 같은 경우는 TV 이렇게 있으면 소파가 있잖아요. 테이블 같은 게 있는데 거기에 저희 아이가 이제 넘어지지 말라고 아예 여기에 폭신폭신하게 다 돌려놨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붙이기 위해서는 양면 테이프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한 번씩 떼보잖아요. 그러고 다시 덮어놔요. 제가 설마 10년 뒤에도 쓰겠습니까? 그쵸? 없으면 없을지 나중에 저희 아이가 크고 나면 안 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그렇게 비싼 거 막 쓰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어머니께서 안 된다. 나는 우리 딸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수익 가구를 해야 되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거든요. 잘 한번 맞춰보시는 것도 정말 현명한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좀 중요하죠. 제가 패백식을 본 적이 있는데 네. 저도 패백을 할지 말지가 음. 엄청 고민이에요. 패백을 요즘 생각하는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패백을 하면서 양가 집안의 친척들한테 인사하는 자리거든요. 그 용돈식으로 절값을 받으시는데 절값을 챙겼다가 신혼여행에서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저축하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친척이 많으시다면 돈이 오고 가고 하다 보니까 부담이 되지 않은 선에서 선택하시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 예를 들면 남자 쪽에는 가족이 엄청 많은데 여자 쪽에는 가족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요즘에는 생략하는 추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케 준비해야죠. 부케는 여러분들 스드메 할 때 네. 웨딩 드레스 샵에서 사실 보통은 해주세요. 아.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부케가 있고요. 아니면 내가 진짜 특이한 걸 원한다. 난 색깔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꽃이 있다라고 하면 추가 금액을 주고 주문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택을 하신다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죠? 네. 또 뭐가 있죠? 웨딩 포토 테이블 사진들을 이제 인화해야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제가 알기로는 그 스튜디오 촬영할 때 그 인화를 해서 아.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오. 만약에 셀프 웨딩 촬영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그냥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거 선택하셔가지고 바로 출력을 하는 거는 요즘에는 금방금방 되니까 그렇게해서 출력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그리고 하객수 통보를. 그렇죠. 이게 중요하죠. 왜냐면 식사권이랑 연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하객수 잘못 맞추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300명 오기로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 200명 오셨다. 그럼 100명은 무조건 돈을 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아버님한테 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양가 챙겨야 될 게 아니라 각자 집안 걸 챙겨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마지막에 결혼 중에서 네. 이 하객 수를 각자 집안 거를 알아줄 수가 없다 보니까 최대로 여유 있게 그렇지만 또 너무 여유 있게 하게 되면 또 너무 돈이 아까운 상황이 그렇죠, 생기니까 그런 거 체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가 있죠? 대망의 결혼입니다. 자,
진짜 결혼하면 이게 몇 가지야 이게 도대체. 야, 숫자로 봤을 때 거의 한 20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자, 결혼하면 끝이냐? 아유, 네, 결혼하면 끝이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옛날 그거 알죠? 공주와 왕자는 그렇게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끝! 쉬었으면 좋겠지만 이제 현실로 돌아오는. 어서 와, 들어와. 들어와. 육아의 현실로 들어와. 좋아.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살면서 브라이덜 샤워 같은 경우도 이제 임신 중에 성별이 딱 나오게 되면 그렇게 또 친구들이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게 해줘도 되고 사실 결혼하면서도 축하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예전에는 약간 한국적인 발언으로 뭐 총각 파티, 뭐 처녀 파티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했었거든요. 원래 청첩장을 돌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모여가지고 술도 사드리고 밥도 사고 이렇게 하면서 청첩장 돌리고 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브라이덜 샤워이지 않을까. 여자들은 또 호텔 가가지고 이 하얀색 뭐 벤 해가지고 드레스 입고 흰색 뭐 이렇게도 하는데 정말 문화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결혼 준비에 있어서 좀 굵직굵직한 것들 저희가 리스트별로 이렇게 뽑아봤거든요. 결혼 다시는 못하겠네요. 그쵸? 네. 아유, 너무 힘들어요. 이거 다 준비하려면 잘하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기혼과 미혼이 이야기하는 결혼 준비 리스트에서 제가 알고 있는 조그만한 이 상식적인 부분과 지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진주님에게 좀 도움이 되고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100% 저희의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제가 준비했던 그대로의 내용을 좀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세세적인 부분은 또 각자마다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부터 결혼과 동시에 시작입니다. 인생 시작이에요. 제2의 인생은 결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서 또 좋은 사람을 만나려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좋은 부모가 돼서 좋은 아이 또 만들어 나가는 것이 가장 좋은 세상이지 않을까라는 약간의 좀 이상적인 이야기, 그쵸? 여러분들 크베맘님들께서도 이 결혼 준비 이야기 좀 들어보시면서 과거의 나의 이 추억들을 하나하나 꺼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 들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 결혼을 하지 말까 생각해요. 이게 결혼 준비하는 리스트가 좀 많아서일 뿐이지 사랑하는 네. 사람과 함께 이 리스트를 체크를 해가면서 이것도 꽁냥꽁냥 해보시는 것도 정말 큰 추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이때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 세 번 하시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한 번으로 해서 끝내는 걸로. 알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